안녕하세요. 저는 월드뮤직 그룹 공명이라는 팀에서 25년째 관악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공간 서리서리 대표로 다양한 공예 활동을 또 하고 있고요. 장애인 사물놀이팀 땀띠라는 팀에서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소리를 공예하는 남자 송경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대금이라는 전통 악기를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창작 음악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다가 잠깐의 우울증이 왔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프리랜서이다 보니까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일보다는 육아에 더 일이 많아지고 어떤 그러한 일들이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약간 우울감 쪽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우연치 않게 작은 대나무 조형물을 보았는데 그것을 만들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그것을 이제 만들어 보는 일이 계기가 되었어요. 어느덧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예 활동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이제 소리를 공예하는 남자라는 수식어를 달고 공예와 음악 쪽 두 가지 일을 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술 일을 하면서 얻은 스트레스를 그 공예라는 또 다른 예술 쪽에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저는 운이 좋은 케이스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원래 밴드를 했었어요. 근데 대학은 음악 선생님께서 전통 음악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권유를 해주셔가지고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전통 음악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워가는 마음으로 전통을 배워가는데 너무나도 이게 세계가 넓고 다양하더라고요. 전통을 기반으로 한 창작 음악 이쪽에 제 관심이 갔더라고요. 그래서 1997년도에 월드뮤직 그룹 공명이라는 팀을 만들어서 본격적인 창작 음악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롯이 창작 음악만을 가지고 대중들에게 인정을 좀 받고 싶어서 콘서트도 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양한 해외 활동도 하게 되었고 특히 이제 창작 음악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악기를 만드는데 같이 이렇게 뜻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가 만든 새로운 악기를 가지고 전통에 있는 여러 감성들을 더해서 새로운 음악들을 만들어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38선 철책선을 뜯어와서 피아노를 다 분해를 했어요. 그래서 피아노에 있는 현을 다 뜯고 거기다 이제 철책선을 연결해서 통일 피아노라는 피아노를 만들어서 한번 전시하고 이렇게 연주했던 그런 경험도 있는데 좀 이렇게 남들이 시도하지 않는 그러한 작업을 좀 선호하면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로 다루는 소재는 대나무와 흙이에요. 네, 그래서 공간 서리서리는 먼저 대나무를 소재로 조명을 만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나무를 이렇게 잘라서 열 처리를 하고 그걸 가지고 다양한 공예 작품을 만드는데 저는 우연한 계기로 저기 전라남도 구례 쪽에서 이렇게 나무 목 쟁반을 만드시는 분을 한번 뵌 적이 있었는데 전기톱만 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만드시는 분이었어요. 그때 그 전기톱을 가지고 다른 도구는 일체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섬세하게 이렇게 긁어가면서 저만의 나무 목 쟁반을 만들었는데 그게 계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제 손에는 항상 대나무가 지어져 있었는데 어떤 매체를 통해서 대나무 조명을 보게 되었는데 너무 아름답고 갖고 싶고 만들어 보고 싶은 충동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나무를 이용해서 저만의 조명을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개인전도 하고 여러 단체전도 하고 특히 지금은 이제 공공미술 쪽으로 많이 이렇게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공적인 공간에서 대나무 작품을 이렇게 놓는 전시도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은 흙이라는 소재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연치 않은 기회에 제가 흙으로 만든 관악기를 악기 이름이 훈이라는 악기인데 그 악기를 복원하고 그리고 개량을 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흙으로 만든 관악기 그리고 흙으로 만든 타악기가 있어요. 악기 이름을 제가 율기라고 이름을 지어주었는데 이제 흙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감성들을 한번 찾아보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간혹 새로운 악기를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려면은 몇 가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음악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악기에 대한 소재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자연스럽게 연주 활동과 공연 활동을 하면서 이 세 가지의 어떤 원리를 조금씩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악기 만드는 것도 관심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소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소리는 에너지를 주었을 때 진동이 만들어지면서 이렇게 여기서 파장이 나오거든요. 네, 좋은 에너지를 주었을 때 좋은 파장이 만들어지는 구조로 악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에너지를 계속 주면 소리가 계속 만들어지는, 제가 지금 좋은 에너지를 주고 있다고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봐주시면 돼요. 지금은 운동 에너지를 주었고요. 그리고 이제 관악기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람 에너지를 넣으면은 바람의 절반, 바람이 이쪽에서 50%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바람의 이게 50%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서 이제 파장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나머지 50%의 바람이 이 안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막았다 열었다 막았다 열었다 하면서 소리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멜로디를 만드는 거거든요. 멜로디를 만들 수 있는데 관악기의 구조가 이렇게 길어지면은 음정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은 지나가는 파장이 지나가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요. 짧은 악기도 하나 가져와 봤어요. 이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좀 좋아하실지 몰라서, 굉장히 파장이 여기서 만들어져서 지나가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면은 높은 소리로 바뀝니다. 그냥 편하게 연주하는 것 같지만은 바람 에너지를, 따뜻한 바람 에너지를 넣었을 때 여기서 파장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이 악기는 여기서 파장이 만들어집니다. 파장이 저기 밑에서 빠지면서 파장이 나오는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음정이 낮아지는 그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소리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악기에 여러 울림통이 있어요. 그 울림통은 진동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악기는 울림통이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리가 전혀 안 나고 있어요. 그런데 울림통이 만들어지면 소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떼면은 소리가 만들어지지가 않죠. 공명 현상이 될 수 있는 진동이 되게 중요한데, 제가 이 악기는 가져온 김에 한번 좀 연주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런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네, 여기 크기가 다른 혼이 있는데, 앞선에 제가 소리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여기서 바람 에너지를 넣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파장이 만들어지죠. 그리고 절반의 바람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구멍으로 파장이 나오면서 소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울림통이 크면 상대적으로 낮은 음이 납니다. 만약에 이렇게 악기가 작아지면은 이 안에서 만들어진 그 진동이 작기 때문에 소리가 높아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처음 크기와 제일 작았던 거의 중간 크기인데, 제가 이제 기준을 다 막았을 때 음을 도에 가까운 음에 난다고 해서 제가 이제 C형 훈이라고 말씀드렸고, 처음에 검정색 훅은 이제 F 음이 난다고 해서 F훈 이렇게 음을 지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중간에 있는 음이 나는 그런 흠이 되겠습니다.
그 훈이라는 악기를 복원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찾아다녔던 것이 뭐냐면은 훈 모양을 한 샘플들이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 그 많은 곳에서 있는 훈 모양의 악기들은 악기로서의 훈이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서의 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훈이라는 악기로 연주할 수 있는 음악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훈은 멜로디 악기가 아니거든요. 효과음을 몇 개 내는 그러한 악기이고요. 그리고 문묘제례악이라는 그 공자의 제사를 지낼 때 연주를 하던 음악이 있어요. 그 음악에만 유일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악기예요. 이제 그 악기를 복원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가 이제 복원을 한 훈입니다. 먼저 훈에 대한 구조를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구멍이 3개, 그리고 뒤에 구멍이 2개, 총 이렇게 5개의 구멍을 가지고 있는 지공이라고 그러죠. 손가락으로 막는 지공을 갖고 있는 악기인데 5개의 지공이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도 당연히 될 수가 없고 아리랑 한 자락도 연주할 수 있는 악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악기를 제가 이제 복원을 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제가 만든 조건. 첫 번째, 우리나라 전통 음악을 온전히 표현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 중국 음악과 중국 악기가 달라야 된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중국 악기는 이렇게 보시면 앞에 6개의 지공이 있죠. 네, 뒤에는 똑같은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복원을 해서 우리나라 전통음악 연주하면은 이건 중국 악기 같을 것 같아서 기존의 5개의 이 지공의 위치는 절대 변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 전제 조건을 갖고 나서 제가 복원을 하니까 굉장히 그 개량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좀 이렇게 하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 5개를 온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새로운 지공을 찾아서 여기도 뚫어보고 여기서 뚫어보고 여기도 뚫어보고 그리고 기존의 이 지공의 간격도 크기도 조절해 보면서 다양한 실험을 해보았는데 이게 도자기라는 소재는 흙이잖아요. 구멍을 뚫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네, 그냥 나무처럼 훅 드릴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물을 떨어뜨려 가면서 한 땀 한 땀 갈아내야 돼요. 좀 더 이게 급한 마음에 물을 떨어뜨려 가면서 이렇게 갈아내다가 몇 개 굉장히 많은 악기를 제가 깨트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내심을 가지고 한 땀 한 땀 뚫고 아닌 곳이면 다시 다른 악기 뚫고 다른 악기 뚫고 이런 과정을 굉장히 오래 걸치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6번째 지공을 제가 드디어 찾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곳을 찾아서 멜로디가 가능할 수 있는 악기로 가능성을 이제 제가 조금씩 찾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6번째 지공을 기준으로 나머지 5개의 지공의 크기를 저만의 연주를 할 수 있는 배열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크기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온전히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 샘플을 도자기로 이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도예는 제가 도예를 직접 하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목공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잘 아시는 도예 작가님과 굉장히 여러 작업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결과물을 찾는데 이 젖어 있는 그러니까 가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도자기 관악기가 가마에 들어갔다 나오면은 17%가 이렇게 작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들었던 음의 배열이 싹 바뀝니다. 이 흙이 뜨거운 불을 견뎌내면서 굉장히 딱딱해지면서 작아지거든요. 근데 불의 온도에 굉장히 저는 예민하다는 거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1200도까지 가마를 높여서 이렇게 악기를 만들던 샘플이 있었는데 어느 환경에서 한 그때는 900도, 1000도까지밖에 가마의 온도를 못 높였거든요. 그랬더니 그동안 제가 결과적으로 만들었던 데이터가 싹 바뀌어 있더라고요. 굉장히 예민한 그 소재가 흙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그 과정을 걸쳐서 이렇게 악기를 복원하게 되었는데 마침내 이제 제가 이 악기를 만들고 처음에 제가 다짐했던 것 전통 음악을 온전히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5개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는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겁니다. 전통 음악에 이렇게 하면 바로 국악 이렇게 사람들이 느껴지시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의 음악 이게 식임새라고 하는데 이런 거를 온전히 표현할 수 있는 지금은 아리랑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멜로디가 가능한 악기로 이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공통점은 굉장히 공유와 음악이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공연은 이제 아름다움 보는 이제 즐거움이 있고 음악은 듣는 즐거움이 있는데 차이점이 있다면은 공연은 굉장히 오랜 시간 좀 기다렸을 때 생기는 결과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걸 빠른 시간에 어떤 결과물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는 욕심이 있으면은 좀 결과물이 좀 잘 완성이 안 되는 것 같고 좀 천천히 급하지 않은 마음으로 작업을 했을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 느림의 미학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음악은 그 감성과 그런 결과물들을 이제 관객과 객석과 무대라는 그런 공간에서 만나서 전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순간의 미학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는 이제 긴 기다림, 하나는 이렇게 짧은 기다림. 어떤 그게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일상에 굉장히 밀접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저만의 공연을 하고 있었는데 아시는 지인분이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제 작품을 구매를 해주실 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분이 골랐던 작품이 제가 팔지 않으려고 했던 저만의 작품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못 팔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런데 그분이 왜 그걸 안 파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보고 영감을 좀 받고 싶어서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거를 과감히 깨고 더 좋은 작품을 향해 나아가야지 그거를 바라보고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냐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분께서. 그게 제 첫 고객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히 그분한테 제 결과물을 드리고 조금 더 이렇게 정진할 수 있었던 계기가 있는데 그 공예 쪽에서는 그 분이 굉장히 기억이 남고요. 제가 훈을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굉장히 악기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소리 내는 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포기하시는데 한 분이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굉장히 명상적인 그 효과도 있었고 굉장히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셨을 때 내가 이렇게 만들었던 이런 작업들이 헛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때가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붓이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그려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공예가 좋은 붓 한 자루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공예란 붓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천년의 소리를 전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훈이라는 악기가 중국 역사에 보면 인류 최초의 관악기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악기가 만들어지고 5개의 지공이 하나 뚫어지는데 1000년이 걸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개는 2000년, 3개는 3000년, 5개 뚫어지는데 6000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1116년도에 들어와서 그 멈췄던 시간에서 100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새롭게 하나의 6번째 지공을 뚫어서 악기로서의 가치를 만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천년의 소리를 이곳에서 전시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